안녕하십니까. 9주차 2교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접선이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배울 때. 자, 이게 X에 Y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죠? 이래. 그려지겠죠? 그럼 여기 이제 보내는 것이, 그죠? 이렇게. t라는 매개 변수에서 정의역이 정해지면, 여기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이러한 점들은 뭐가 됩니까? X에 t, y에 t가 되겠죠. 그죠? 자, 이제 t 값에 따라서 xy가 종속 변수고 그 점들이 자치들이 바로 이 매개 변수 곡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접선 여기에 대해서 이 접선 그죠? 이게 이제 접선이 되겠죠. 이 접선의 식은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공부가 지금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접선은 x가 이런 ft, y가 gt일 때, 그죠? x가 여기서 규칙이 있으니까 x는 ft, y는 gt일 때, 그죠? 이 그래프에 대한 뭡니까? 접선은 다음 연쇄 법칙을 사용해서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y에 대해서 dx는 그죠? 이거를 이렇게 표시 안 하고 이거보다는 틀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그죠? 자, 다음과 같이 매개변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dy의 dx를 이렇게 표시하는 게 낫겠죠? 앞에서 배운 것처럼 dy의 dx는 dy에 대해서 dt가 하나 들어가고 dt에 대해서 dx 왜 표시하면 되겠죠? 같은 겁니다. 이걸 여기 넘겨주면 그죠? dt에 대한 dx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인데 요 y하고 x 사이에 t가 들어가니까 dy dx는 dy dt 그 다음에 dt의 dx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y가 종속 변수죠. x가 뭐가 됩니까? 독립 변수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요 사이의 미분은 뭐였습니까? dy의 dx죠. 그래서 y가 x로 가는 경우의 수는 dy dx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매개변수 t가 하나 붙었죠. 매개수면 자 뭐가 됩니까? 이 t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러면 t가 독립변수이고 y가 종속변수면 이거는 뭡니까? dy의 dt가 되겠죠. 이건 다시 뭐가 됩니까? dt의 x가 독립이고 y가 종속이 되니까 그죠? dy의 dt에 대해서 dx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그죠? 이 경우수가 곱하기죠. 이 경우 곱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dy의 dx는 dy의 dt 곱하기 dt의 dx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보통 그죠? x가 뭐가 됩니까? 독립이고 y가 위에 종속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조금 바꿔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되겠죠. 자, t가 뭐가 됩니까? 독립이고 y가 종속이죠. 그럼 x가 뭐가 됩니까? 종속이고 y가 t가 독립이고 y가 종속이죠. 그 다음에 x가 독립이고 y가 종속이죠. t가 독립이고 x가 종속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위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dy하고 dx 관계는 뭐가 됩니까? 이 관계는 자 요거를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자 요걸 갖다가 이제 뭡니까? 요걸 어떻게 표시합니까? dt를 독립으로 바꾸면은 역수를 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dy dx는 자 dx에 대한 dt 그죠? 요 모양이 역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dy에 대한 dt 이렇게 표시하면 그죠? t가 뭡니까? 독립이고 x가 종속이죠. 그 다음에 요 xy에서는 x가 독립이고 y가 종속이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규칙성 있게 일관성 있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매개 변수를 두 번 미분하는 경우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의 제곱 y의 d의 x는 자 이렇게 배웠죠. 자 요거를 한 번 더 요걸 미분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요거를 미분하라는 기호죠. 그래서 요 미분된 걸 한 번 더 미분하니까 두 번 미분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자 배웠죠. 여기 하나의 식이라 보면은 dy에 dx가 있고 요 사이에 다시 매개변수 t가 있고 독립변수 뭐가 있습니까? x가 있는 경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한 번 더 미분하는 거니까 dx 미분하는 거죠. 뭐를 미분합니까? d의 y에 dx를 미분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됩니까? 요거는 우리가 배웠죠. d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d에 뭐가 됩니까? dt에다가 자 여기 위에서는 이제 한 번 할 때는 y였죠. 이렇게 한 번 할 때는 여기 y 자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y 자리가 지금 뭐라 되어 있습니까? dy dx니까 여기에 dy에 대해서 dx가 되고 요건 다시 뭐가 됩니까? dt에 대해서 dx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는 뭐가 됩니까? 같아지는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됩니까? 경우에서 요거는 요 경로 곱하기 요 경로가 되니까 그죠? 다음과 같이 자 dx에 dt한 역수를 취한 겁니다. v에 d에 dt 여기 d에 dt죠. dt d에 dy dx 이렇게 dy dx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 미분할 때는 d의 제곱 y의 d의 x 제곱은 이렇게 식이 표시되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주의해야 됩니다. 제곱은 뭡니까? dt 제곱, dt 제곱 이래가지고 약분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에 이러한 그 그림에 의해서 이거를 이해하시면은 실수한 일이 없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각도가 3분의 파일 때 이 사이클로이드에 대한 접선을 구하라. 그 다음에 어느 점에서 접선이 수평인가 또는 그죠? 언제 수직인가 라는 이야기를 대해서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접선의 길기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dy dx는 dy d세타 곱하기 d세타 dx를 하든지 안 그러면 dx d세타를 해서 역수를 취해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y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y가 뭐가 되겠습니까? y가 r 곱하기 r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죠. 이걸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뭡니까? r은 세타 미분하면 그죠? 상수니까 제로가 되겠죠. 제로 빼기 그 다음 미분합니다. 자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r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를 세타에서 미분하면 r 세타니까 미분하면 r이 되겠죠. 여기 r이 되고 미분하면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r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밑에 r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옵니다. 그래서 r 약분하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바로 뭐가 됩니까? 도함수가 되겠죠. 임의의 시타에 대한 dy dx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타가 3분의 파일 때니까 어떻게 됩니까? 3분의 파일 때면은 자 x가 얼마입니까? dy dx다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 대입하면은 자 이거 알겠죠? 자 dy dx가 3분의 파일 때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에다가 사인 3분의 파이 1 빼기 2분의 1에 2분의 루트 3 해서 답은 뭐가 됩니까?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60도일 때, 60도 갈 때 그 기울기는 루트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접선의 식을, 접선을 구하라 그러니까 접선의 식은 뭡니까? xy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3분의 파일 때 x값이, x가 이렇게 자치 규칙이 주어져 있으니까 x에다 3분의 파일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y에 대입하면 r에다가 1-코사인 3분의 파에서 2분의 r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공식을 이용합니다. y 빼기 y0는 기울기 루트 3에다가 x 빼기 x0죠. 그래서 y 빼기 2분의 파에다가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루트 3에다가 x 빼기 이 값 하면은 여기 바로 루트 3을 기울기로 가지는 어디에서 3분의 파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걸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클로이드가 이렇게 간다니까 3분의 파일 때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럼 요 점에서 이제 접선이 나오고 이 접선의 식이 바로 뭐가 됩니까? 이거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두 번째가 접선이 수평일 때. 수평일 때 쉽죠? 수평일 때는 뭐가 됩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죠? 요것들이죠. 요거, 여기 얼마입니까? 파일 때 3파이, 5파이. 요 정도 되겠죠? 여기 뭐가 됩니까? 여기 2파이니까 여기 파이가 되겠죠? 파이, 2파이. 여기 얼마입니까? 3파이, 4파이. 파이가 되겠죠. 그럼 규칙이 얼마 됩니까? 규칙 일반적 표시하면 2n-1에 뭐가 됩니까? 파이가 되고 n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정수죠. n은 정수의 점일 때 이렇게 표시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2n-1의 파일 때 뭐가 됩니까? 기울기가 제로다. 저기 옵니다. 그죠? 2n 이것일 때, 각도가 이것일 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됩니까? 두 번째 문제가 언제 수직인가 그렇죠. 자, 수직이 되려면 여기 수직이죠. 그죠? 수직이면 0도 여기 수직이죠. 여기 수직이니까 2파이, 4파이, 그 다음에 6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규칙이 얼마나 짝수니까 이거는 뭡니까? 2n 파이가 되겠죠. 2n 파이가 되겠습니다. n이 정수들의 집합이었어요. 그죠? 정수의 집합이 들어갈 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수평일 때는 2n-1파이 그 다음에 수직일 때는 뭡니까? 2n 파이 각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니까 수직일 때는 뭡니까? 수직일 때는 로피탈 정리를 사용하면 dy에 대한 dx는 앞에 보여졌죠? 1-코사인 세타가 되고 dy는 이렇게 주어졌죠. 그럼 세타가 2n파이로 가게 되면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는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기울기가 무한대가 되죠. 수직이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무한대고 수평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제로죠. 그래서 기울기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